1939년 12월 14일 북해를 통과해서 빌헬름 샤펜을 향해 날아가던 12대 웰링턴 폭격기들은 짙게 깔린 구름을 피해서 낮은 고도를 유지합니다. 이날의 공격 목표는 빌헬름 샤펜 항구에 정박하고 있었던 독일 순양함 뉘렌베르크와 라이프찌히였죠. 이 무렵까지 영국 공군 사령부는 민간인들의 대량 살상을 유발할 수 있는 항구 시설에 대한 폭격보다는 영국의 해상 수송망을 위협하는 독일 전투함들을 격침시키는 작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서부 유럽전이 시작될 무렵 영국 공군 폭격기 사령부의 전술은 가능한 정확한 폭격을 위해서 주간 저공 폭격 작전을 지향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영국 공군 폭격기에 장착된 폭격 조준기의 신뢰성이 낮아서 높은 고도에서의 폭격 성공 확률이 크게 낮았기 때문이었죠. 물론 저공으로 비행하면 독일군이 운용하고 있었던 방공 레이더 시스템 프레야의 탐지망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느리고 덩치가 큰 폭격기들이 저공으로 날아오는 것은 빌헬름 샤펜항 주위에 포진해 있었던 독일 대공포 부대의 위협에 직접 노출되는 단점도 있었죠. 이 무렵 독일군은 주요 군사시설에 대공포 부대를 증강 배치하고 있었는데, 빌헬름 샤펜 지역에는 대공포의 밀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웰링턴 폭격기들이 빌헬름 샤펜 항으로 접근하는 순간 독일군의 대공포화가 불을 뿜었으며, 예상외로 강력한 저항에 당황했던 폭격기 부대는 편대 대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이런 혼란 상황에서 폭격기 승무원들은 두 척의 순양함을 목표로 폭탄을 투하했지만 단 한 발도 명중시키지 못하고 모조리 빗나가 버렸죠. 더구나 이 지역을 순찰하고 있었던 BF-109 슈타펠이 급히 교전 지역으로 날아왔으며, 슈타펠 리더 칼 슈마허 중령이 유격 명령을 내리자 BF-109 조종사들은 일제히 폭격기들을 향해 달려들며 트리거를 당깁니다. 늑대 무리에게 둘러싸인 사슴 신세가 돼버린 웰링턴 폭격기 승무원들은 방어 기총으로 저항하며 탈출을 시도했지만, 날렵한 BF-109 전투기들은 손쉽게 기관포탄을 명중시켰으며, 얼마 안 가서 웰링턴 폭격기들이 한 대씩 검은 연기를 끌면서 바다로 추락해버립니다. 이날 웰링턴 폭격기 편대는 출격기의 50%에 해당하는 6대를 손실했으며, 혹독한 실전을 경험한 폭격기 승무원들은 전투기 호위도 없이 독일 본토에 대한 주간 폭격을 시도하는 것이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무모한 전술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죠. 애초의 기대와 달리 빌헬름 샤펜 공습 작전의 성적표는 그야말로 낙제점이었지만, 자존심에 상처가 난 영국 공군 폭격기 사령부는 한 번 더 공습 작전을 감행하기로 합니다. 첫날의 작전 실패는 대공포화에 노출된 폭격기 편대가 상호 간의 방어 대형을 깨트리고 흩어져 버리면서 독일 전투기들의 요격에 손쉬운 먹잇감이 돼버린 것으로 분석되었죠. 폭격기 사령부는 보다 많은 폭격기들을 출격시켜 대형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상호 간의 기총 방어망을 형성한다면 독일 전투기들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웰링턴 폭격기는
3개소의 가동식 방어 총좌가 있었으며 각 총좌에는 기관총 2정이 장착된 상태여서 밀집 대형을 유지하면서 기총 방어망을 형성한다면 독일 전투기들이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폭격기 사령부는 가능한 빨리 2차 공습작전을 결행하기로 했으며 공습부대 규모는 첫날의 2배인 웰링턴 폭격기 24대로 결정됩니다. (4일) 후인 12월 18일 월요일 웰링턴 폭격기 24대가 또다시 뉴마켓 비행장을 박차고 출격했는데 2차 공습부대는 연안에 집중 배치된 독일 대공포함함을 피하기 위해서 빌헬름샤펜 항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헬고란트만으로 날아갈 예정이었죠. 하루 전에 높은 고도로 침투하며 사진 촬영에 성공한 영국 정찰기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헬고란트 섬을 중심으로 하는 헬고란트만 지역에는 다수의 독일 해군 함선들이 정박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는 독일 해군의 신예 순양 전함 샤른 호스트도 있었죠. 만약 샤른 호스트를 격침시킬 수만 있다면 스케퍼 플로우의 치욕을 충분히 만회할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날의 날씨는 4일 전과 달리 화창한 편이었으며 24대 웰링턴 폭격기들은 밀집 대형을 유지하며 순항 고도로 날아가고 있었는데 이 중 2대가 엔진 트러블이 발생하면서 기술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로써 폭격기 부대의 세력은 22대로 줄어든 상태였죠. 그런데 이날은 독일 해군의 방공 레이더망이 빌헬름샤펜으로부터 113km 거리까지 접근한 웰링턴 폭격기들을 탐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무렵 독일군이 운용하기 시작했던 방공 레이더 시스템 프레아는 스펙상의 탐지거리가 최대 160km에 달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신뢰성 있는 탐지거리는 115km 정도였으며 적기의 고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독일 해군 방공부대는 즉시 공습 경보를 발령하고 독일 공군에게 요격기 출격을 요청했지만 이 무렵까지 독일 해군 방공부대와 공군 요격기 부대 간에는 직통 연락망이 없었으므로 독일 공군 요격기들의 비상 출격은 15분이 넘게 지연돼 버렸죠. 뒤늦게 공습 경보를 받은 독일 요격기 부대는 100대 가까운 BF-109와 BF-110 전투기들을 황급하게 출격시킵니다. 하지만 웰링턴 폭격기들은 이미 헬고란트 섬 주위로 날아왔으며 일군의 독일 함선들을 포착하고 폭격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애초의 정보와 달리 헬고란트만의 독일 함선들은 대부분 상선과 화물선들이었으며 그나마 단 한 발의 폭탄조차 명중시키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주간 폭격 작전이라고 해도 중형 폭격기들이 수평 폭격을 실시해서 함선을 명중시킨다는 것은 예상보다 어려웠던 것입니다. 한편 뒤늦게 출격한 독일 요격기들은
웰링턴 폭격기들이 폭격을 마치고 기술을 돌릴 때까지도 교전 지역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웰링턴 폭격기들이 헬고란트만을 벗어날 무렵에는 드디어 독일 전투기들이 나타납니다. 벌떼처럼 몰려온 독일 전투기들은 속도가 느린 웰링턴 폭격기들을 순식간에 따라잡았으며 기관총과 기관포를 난사하며 요격전을 전개했죠. 겁에 질린 영국 폭격기 승무원들이 방어기총을 난사하며 저항했지만 폭격기 대형을 포위한 독일 조종사들은 사방에서 고속으로 돌입하며 기관포를 명중시킵니다. 폭격기들이 견고하게 대형을 유지하고 방어기총으로 대항하면 독일 전투기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는 영국 폭격기 사령부의 희망은 냉혹한 현실 앞에 산산조각 나버렸으며 헬고란트만 상공에는 구멍투성이가 돼버린 웰링턴 폭격기들이 검은 연기를 끌며 차가운 바다에 처박히고 있었죠. 이날은 BF-109와 함께 유격전에 참가했던 쌍발 전투기 BF-110이 크게 활약합니다. BF-110의 최고 속도는 영국 공군의 허리케인과 비슷한 시속 540km였으며 항속거리가 1000km에 달할 정도로 장거리 비행이 가능했죠. 기수에 장착된 MGFF 기관포 2문과 MG17 기관총 4정으로 중무장한 BF-110은 기관총 1문당 20mm 탄을 180발이나 탑재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BF-109E에 비해서 3배나 많은 것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웰링턴과 같은 튼튼한 중형 폭격기를 요격하는 임무에서는 그 강력한 화력이 빛을 발했으며 긴 항속거리를 이용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죠. 이날 출동했던 웰링턴 폭격기 22대 중에 무려 12대가 격추당하는 끔찍한 참상이 벌어졌으며 무사히 돌아온 기체 중 3대는 손상 정도가 너무 심해서 폐기 처리됩니다. 이렇게 70%가 넘는 기체를 상실한 것에 더해서 전사한 폭격기 승무원이 57명에 달했는데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처참한 결과였죠. 영국 폭격기 사령부는 재앙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아든 것입니다. 이날의 교전 상황은 마치 1853년의 크림 전쟁에서 무의미한 공격 명령을 수행하며 엄청난 손실을 입었던 영국 경기병들의 무모한 돌격을 연상시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영국 선전 방송은 이날의 공습이 성공적이었으며 용맹한 폭격기 승무원들이 상당수의 독일 전투함을 파괴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독일 군함에 명중한 폭탄이 단 한 발도 없었죠. 이날의 혈전은 훗날 헬고란트 방공전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향후에 전개될 유럽 항공전의 규모에 비하면 작은 충돌에 불과했지만 향후 전개될 유럽 항공전 양상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현대 항공전의 실상을 모른 채로 그들의 폭격기가 무적이라며 자신만만했던 영국 공군 폭격기 사령부는 야심찬 주간 폭격 작전이 대참사로 끝나자 엄청난 충격에 휩싸입니다. 영국 공군 폭격기 사령부가 보유한 200대 정도의 중형 폭격기 중에서 가장 신형이었던 웰링턴 폭격기라고 해도
독일 전투기들의 요격에 노출되면 늑대 무리에게 던져진 토끼 신세에 불과하다는 점이 냉혹한 현실로 다가왔으며, 심각하게 구식화된 휘틀리 폭격기나 햄덴 폭격기가 주간 작전에 투입된다면 생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 또한 분명해집니다. 더구나 영국 공군에 배치된 신예 전투기 허리케인과 스핏파이어는 본토 방어용으로 설계된 기체들이어서 항속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폭격기들을 호위하며 독일 본토로 날아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사기가 크게 떨어진 영국 폭격기 사령부는 독일 본토에 대한 주간 폭격 작전을 포기하고 향후에는 야간 폭격만 수행한다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헬고란트 방공전의 뼈아픈 트라우마는 영국 폭격기 사령부의 자신감을 바닥까지 끌어내렸는데, 유럽 항공전 중반 이후 신형 사발 중폭격기 쇼트 스털링과 아브로 랭카스터가 배치되면서 폭격기 전력이 크게 강화된 이후에도 영국 폭격기 사령부는 헬고란트만의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주간 폭격 작전으로의 전환을 망설이게 됩니다. 결국 미 제8공군이 독일 본토에 대한 주간 공습에 나선 후에도 영국 폭격기 병단은 주간 작전을 포기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야간 폭격 작전에만 전념하게 되었죠. 한편 이날의 방공전은 독일 공군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이날 독일 선전 방송은 영국 폭격기 52대가 헬고란트만으로 침투했으나 독일 전투기들이 무려 36대를 격추했다며 의기양양하게 떠들어대고 있었죠. 물론 독일 조종사들이 큰 전과를 올린 것은 사실이었지만 선전 방송이 주장한 내용은 터무니없이 과장된 것으로 실제 격추 대수는 12대였습니다. 이날의 방공전에서 BF-109 세대가 손실되었지만 전사한 조종사는 1명에 불과했으며, 강력한 화력을 과시하며 크게 활약했던 쌍발 중전투기 BF-110은 단 한 대 손실도 없이 과반수의 전과를 달성합니다. 이날의 교전에 참가했던 독일 조종사들 중 2명은 훗날 슈퍼 에이스로 성장하게 되는데, BF-109 슈타펠의 리더 요하네스 슈타인호프 대위와 BF-110을 조종하며 폭격기를 2대나 격추했었던 헬무트 렌트 대위가 있었죠. 하지만 이날의 영광 뒤에는 숨겨진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날 해군 레이더 방공부대가 일찌감치 영국 폭격기대를 탐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독일 공군 전투기 부대와 직통 열람망이 없어서 전투기 출격이 15분 이상 지연돼 버렸는데, 이로 인해서 독일 조종사들은 영국 폭격기들이 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요격에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죠. 더구나 이날 출격한 전투기가 100대에 달했지만 이 중 절반 이하인 44대만이 영국 폭격기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독일의 레이더 관제 능력이 아직은 성숙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공전의 결과가 성공적인 것으로 보고되자 독일군 사령부는 방공 레이더 시스템 프레야를 신뢰하게 되었으며, 향후 연합군의 폭격기들이 대낮에 독일로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게 됩니다. 이 무렵 독일 공군 원수 괴링은 독일 본토에 폭탄이 떨어진다면 나를 바보라고 불러도 좋다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었죠. 그런데 사실 프레야 시스템의 성능은 영국 공군이 본토에 구축하고 있었던 체인 홈 시스템에 비해서 탐지 거리가 짧았는데,
훗날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는 독일 공군 사령부가 영국의 레이더망을 프레야 정도의 성능으로 평가하고 폭격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영국의 체인홈 방공망은 프레야 시스템에 비해서 2배 가까운 탐지거리를 가진 고성능 레이더망이었죠. 이것이 훗날의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독일 공군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이렇게 해서 1939년 12월 18일에 역사적인 방공 전투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서부 유럽을 뒤덮은 차가운 공기가 양측의 군사작전을 마비시켜버린 사이에 어느샌가 1940년에 새해가 찾아왔으며 1940년 1월 18일 한 대의 독일 연락기가 벨기에 국경을 넘어 불시착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전쟁의 폭풍이 서부 유럽에 휘몰아칠 것을 예고하는 작은 사건이었죠. 서부 유럽 항공전은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클래식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